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로 한 날이 당장 내일입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곧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아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들이 속속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그거 전면 백지화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고 의사들을 모욕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죄가 돼야 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한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사직서를 냅니다. 10,000개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동참할 거로 보입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입니다. 게다가 내일은 전공의 35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됩니다. 정부는 모레부터 미복귀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JTBC 정아람입니다. 총선을 17일 앞둔 오늘도 여야 대표들은 거센 발언으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엔 난장판 치자는 얘기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이 무능해서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출근길 기자들을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진심이 중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정책, 정부를 끝장내자, 그리고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류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송파구 새마을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깽판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무능으로 민생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경기 북부 재정 대책 없이 분도를 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입씨름이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강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오만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본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적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다른 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원하고 마이크를 사용해 유세를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 속에 이 지역의 후보자를 아예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젯밤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하고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등 38억 원 넘는 부동산을 신고했는데 은행 대출과 임차 보증금으로 이 액수를 메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에는 재산 내역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 변호까지 맡은 것과 모순된 행보를 보인 겁니다. 당헌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지난 22일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뒤라 민주당은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선거는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 속에 이 대표는 당의 검증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서 있었던 총격 테러로 지금까지 130명 넘게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테러 생존자들은 참혹했던 현장의 기억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Мы слышим, что залпы идут, они не прекращались, эти залпы. И скорая была, и все, и вроде бы дали таблетку успокоительную. Ты закрываешь глаза, ты это видишь. Ты остаешься одна, ты это слышишь. 러시아는 이번 테러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몰아갔습니다. Для них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окно для перех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Всего задержано 11 человек. 우크라이나 측은 푸틴이 전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Очевидно, і Путін, і інші покидьки просто намагаються звалити все це на когось іншого. Путін замість того, щоб займатися своїми громадянами Росії, звертатись до них, добу мовчав, думав, як це притягнути до України. 이런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는 자신들이 벌인 테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와는 무관해 보인다며 IS가 공동의 적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There is no indication at this time that Ukraine or Ukrainians were involved in this shooting. Just hard to watch, and our thoughts obviously are going to be with the victims of this terrible, terrible shooting attack. 유럽에서도 테러 규탄과 애도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의 위로문을 보내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하루에 5천만 원까지 후원을 하던 3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범한 회사원으로 빚을 내서 무리하게 후원을 해왔던 거였는데 유족 측은 해당 BJ와 방송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하루에 5천만 원까지 후원을 하면서 인터넷 방송 BJ들 사이에서 씀씀이가 큰 이른바 큰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A씨가 참여해온 건 이른바 엑셀 방송으로 후원 금액에 따라 BJ들의 직급과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형이 하루에 최고 많이 쏘는 게 어느 정도? 5천만 원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카톡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미는 BJ가 퇴출되는 걸 막기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후원을 해왔던 겁니다. A씨가 숨질 당시 빚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없는 게 보였어요. 회사 결제일이 좀 늦어져서 혹시 밀린다. 그래서 뭐 몇십만 원만 보내줘라. A씨가 당시 자신이 후원하던 BJ와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A씨는 BJ의 태도를 문제 삼거나 전화번호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줬다고 화를 냅니다. 이제 지쳤다는 얘기도 합니다. 당시 A씨에게 후원을 받았던 한 BJ는 취재진에 자신도 안타깝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으로 후원을 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 재미를 위해서 모든 게 일단은 후원하는 것 자체가 본인 선택이잖아요. 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해당 인터넷 방송 내부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부 BJ들이 후원 금액을 조작해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유도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만약에 1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별풍선을 쏴요. 그러면은 2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1이라는 사람보다 더 쏘는 거예요. 그럼 1이라는 사람은 이게 경쟁심리가 붙잖아요. 2라는 사람보다 더 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도를 하고요. 오로지 시청자들의 후원 금액에 따라 BJ들의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BJ들의 말은 엇갈립니다. 어떤 BJ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반면 오로지 시청자들이 쏘는 것에 따라서만 직급이나 퇴출 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시스템상 그렇죠. 다들 그걸 아니까 자기를 응원하는 DJ한테 후원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그 큰 손도 잘 안 치네요. 다른 BJ는 일부 사실이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제 점수를 올리려고 제 돈으로 한 적은 있다. 매니저한테 돈을 입금해 줄 테니 너가 너 아이디로 싸라. 돈을 할고도 거의 다 눈을 감아줄 거고 알아도 뭐라 별로 안 할 부분이라. 방송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셀프 후원을 한 뒤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A씨의 유족은 해당 방송에서 일부 BJ가 시청자를 속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BJ와 방송 관계자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유명 BJ들의 관계자들이 별풍선을 쏘음으로써 이 더 많은 별풍선을 유도하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분명히 그거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BJ 측은 당시 후원금에 대해 공지한 약속을 모두 지켰고 조작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이런 인터넷 방송은 수십억 원을 움직이는 고액 후원자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후원하는 사람과 BJ 사이에서는 성접대 같은 요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수십억 원을 쓰는 이른바 큰손 시청자들이 방송 운영에 관여한다는 정황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내가 퇴출을 시키는 거니까 그 전에 다른 사람들 별풍선을 많이 받아놔라. 간택을 받아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자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방송. 저희는 이 큰 손들한테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냥 걔가 풍 쏘면서 야 이거 저렇게 지금 이거 하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접대 같은 부당한 요구가 오간다는 겁니다. 유명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이른바 큰손 시청자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성접대를 하면 자신이 큰돈을 후원해 직급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해당 BJ는 거절했지만 이 같은 일은 적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방송 관계자들끼리의 대화입니다. BJ가 큰손이 자신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큰손과 접대 자리가 밤새 이뤄졌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큰손 한 명에 의해서 그런 접대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여자들도 부르는 접대 자리가 이루어져. 그냥 만나서 그냥 술 한잔 먹고 형님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괜히 무슨 일에 하면서 얘 신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개인이 인터넷 방송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후원하는 데 생기는 부작용은 예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BJ들은 그것이 선정적이든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아프리카 TV의 수익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과 자유 규제를 하고 있지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한도를 정해놨지만 아이디 여러 개를 쓰거나 대리결제 업체를 이용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숨진 A씨 역시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39만 9천 개를 쐈는데 39만 9천 개면 거의 한 4천만 원 돈 되는 돈이거든요. 하루에 3,300인가 되는 그 외부의 사설업체에 환전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TV는 대리결제 업체에 대해 광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영화 파묘가 오늘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개봉한 지 32일 만의 기록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영화 파묘의 누적 관객이 개봉 32일 만에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역대 한국 영화 중 23번째인데 초자연적 사건이나 악령을 다룬 오컬트 장르 영화 중에선 처음입니다.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단 하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당 이활입니다. 관객들은 영화 흥행의 1등 공신으로 묘벤져스 배우들의 연기력을 꼽았습니다. 김고은 님이 이렇게 무당 하시면서 춤추시면서 하시는 게 되게 배우분들의 연기력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1,000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이 극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또 올해 또 1,000만 관객이 들어온다고 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보러 왔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흥분돼요.
영화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재미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관객들의 재관람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꽤 많이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거를 관객들이 막 어디까지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아직 좀 더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국내 영화 비수기에 개봉한 영화로는 이례적 성과를 거둔 파묘는 133개국에 수출되며 해외에서도 흥행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JTBC의 조혜연입니다. 네,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고 싶다. 작품마다 섬세한 연기력이 돋보이는 믿고 보는 배우 이보영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냥 지금 뉴스룸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탐나는 자리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거나 이러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힘든 영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순발력이나 이런 대처하시는 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지만 배우로 이미 워낙 지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아이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드라마 대행사로 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시기도 했잖아요. 네. 정말 세 보이게 나오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너무 좀 더 세게 할 걸 아, 이러면서 더 약간. 세게. 네, 저는 제가 되게 착하게 생겼다고 네,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외면에 세 보이려고 그 외향적으로 좀 보여줄 때 좀 세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연기하는 거에 좀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생머리로 크다는 말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도 되게 두껍게 빼고 캐츠 아이로.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저 혼자 연기를 하면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거나 이런 네. 것도 있을까요? 대행사 연기하실 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냥 뭐 대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연기를 제가 했을 때 제가 뭘 찍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난 정말 얘가 됐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몇 번 이제 연기를 하다가 이제 있을 때 그런 씬들이 끝났을 때 그럴 때 카타르시스를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고스란히 저희들한테 다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화면을 넘어서. 그 작품을 선택하실 때 혹시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은 캐릭터에 굉장히 많이 꽂히고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들은 되게 해보고 싶은 씬에 꽂혀서 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왜 그 씬에 꽂혔을까 이럴 때도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아니면 제가 되게 해보고 싶은 대사들이 나왔을 때 예. 이끌든가 2부 엔딩에서 따르던가 비키던가 하면서 자 이제들 들어올 시간 되는데 그 씬이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작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매 드라마마다 항상 그렇게 해보고 싶은 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대행사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작품을 어떤 걸 선택하실까 굉장히 많이 관심이었는데 하이드, 드라마 하이드로 돌아오셨어요. 하이드에서는 혹시 그렇게 꽂힌 장면이 있으실까요? 아니, 없었어요. 하이드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작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연기를 하고 싶은 씬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항상 엔딩을 보고 나면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스토리상. 네, 스토리상. 그래서 다음 거 좀 한 번 더 볼까? 근데 3부 끝나고 나서 4부는 뭐지? 4부 끝나고 5부는 뭐지? 저희가 그러고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부 끝나고 6부는 뭐지? 그러니까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저는 사건에 약간 끌려다니는 캐릭터예요. 빵빵빵빵 이렇게 사건들한테. 그냥 정말 다음이 궁금해서 선택한 대본이에요. 사라진 남편을 찾는 그 검사 출신 변호사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게 계속 대사로 나오고 있고 하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설정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던 그런 캐릭터, 주인공이 남편이 사라지면서 그냥 내가 믿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다 맞나? 이 사람들의 내가 본 모습들이 다 맞나? 이 사람들의 다 그 숨겨진 모습들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오는 혼란과 진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제 주인공이 휩쓸리게 되는 역할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직 역할을 하도 많이 맡으셔서 좀 안 해본 전문직 역할, 배역 같은 거 탐나시는 게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문직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 오히려?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래도 좀 생활적이고 약간 코믹하고 조금 전문직 말고 다음에는 그냥 유쾌하고 좀 하나 이렇게 좀 풀어진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도 그런 싶다는 모습 욕심 한번 되게 보고 많아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연기 인생이 어느덧 20년이 넘으셨어요. 아, 네. 근데 예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20대 때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현장이 너무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좀 많이 버거웠었고 그랬는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여유들이 많이 생기면서 되게 일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고 간절해지기 시작하고 그냥 현장 공기도 너무 좋고 예, 그냥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찾아오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보영 씨가 2015년이죠.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네, 네. 근데 그 책을 제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동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20대 때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보영 씨께서는 책 여러 권의 책들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 맞아요. 책 내용에 담겨 있고. 네. 그냥 그때는 사람을 만나지도 잘 못했고요. 네.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틀어박혀서 그냥 책을 읽다 보면 그때의 그 감성이 글귀나 문귀에 이렇게 맞아요.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는 이래야지 라면서 이제 제 스스로를 약간 다지는 거죠. 네. 되게 서글픈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의 그 가슴에 박히던 문구들에 대해서 제 심장이 좀 더 딱딱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들이 다 제가 20대니까 가능했던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의 그런 마음들을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그때 느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 아이의 어머니이시기도 네. 하잖아요. 그 엄마가 됐다는 게 배우 인생에서 조금 어떤 전환점이 됐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아이한테 관심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보니까 요번에 같이 저희 드라마에서도 저희 딸이랑 동갑인 친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제 딸 같은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아이한테 만약에 이제 연기를 할 때 보여주는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막 이렇겠지? 맞아요. 그냥 뭐 TV나 안 보는 건 이렇게 해봤으니까, 하니까 엄마를.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20년 전 인터뷰에서 제 역할에 20년 전에? 충실하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 역할에 충실하며 무난한 연기자의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제 역할에 충실하며 무난하게 살고 싶다고 네, 그러고 그래서 얘기했나요? 무난한 연기자의 인생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게요.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했을까요? 근데 약간 그런 뜻 아닐까요? 그냥 제 나이에 맞게 지금 어쨌든 그 역할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난 누구의 엄마도 되고 또 어느 순간 또 이제 다음엔 누구의 할머니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기에 맞게 살고 싶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아요, 마음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도 되게 소중하고 가정에서의 제 일도 소중하지만 또 현장에 왔을 때 비로소 나로서 느껴지는 뭔가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나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다는 바람은 있어요. 배우 이보영 씨의 모습을 더 많이, 더 오래, 더 다양하게 보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비가 오고 쌀쌀할 거란 예보입니다. 모레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제주도엔 많게는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